사망했으면 왜 사망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하고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재명한테 불리하고 민주당한테 불리하면 언론들은 전부 주둥아리 쳐닫고 있고, 이재명한테 유리하면은 아예 그냥 수필을 하나 쓰지, 소설을 쓰고 있잖아. 찬양을 하고. 무슨 북대지냐? 무슨 핑핑이야?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야? 독재 나라야? 자유가 없는 나라야? 이재명한테 어떻게든 불똥이 튀고 이재명한테 어떻게든 뭔가 손해날 것 같으니까 언론들 데스크에서 일제히 입에 자꾸 채워버리고, 그 신문사를 왜 하냐? 왜 유튜브나 하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면은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정치는요, 정치가 움직이고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형님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정치가 움직입니다. 그걸 잊지 마. 정치는요, 시장 경제를 절대 거스르지 못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2026년 5월 19일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점심방송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제가 이걸 방송 이 내용을 다룰까 말까 정말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냐면은 지금 영털포티들 지금 30대 후반, 그죠? 지금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다들 예비군 나가실 겁니다. 73사단 예비군 검색을 했을 때 이 예비군 관련해서 사망한 기사가 단 하나도 안, 진짜 심각. 그래서 제가 다룰 수밖에 없었다. 자, 경기 포천시 야산서 야간 훈련 중이던 예비군 20대 남성이 사망했다. 2024년 이후로 예비군 정예화한다고 현역들보다 더 빡세게 굴리다가 훈련비는 그대로면서 해당 훈련은 2박 3일 야외 수경이었고, 쌍용 훈련은 여단 단위라 사령부 사단에서 예의주시하는 거라 나름 FM으로 한다고 함. 마냥 설렁설렁 하는 훈련은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쌍능 훈련 갈로 열고 동원 훈련 관련 안내차 연락드린 73사단 206 여단 누구누구입니다. 금일 오후 4시까지 문자에 회신 안 하시는 분들은 모두 미응소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 포천시 야산에서 예비군 훈련 중이던 20대 남성이 사망했다. 아,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형님들 봐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예비군 훈련을 하고 예비군 훈련을 받던 예비군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죠? 왜냐면은 자, 훈련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어요. 훈련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든 상황에서요, 인간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백신 부작용을 몸에 안고 있던 사람이 그 부작용이 극대화되는 뭔가 트리거가 있었다면 사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땡볕에서 하다가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사망할 수도 있고요. 심장마비나 뇌졸중, 뇌경색 등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도 사망할 수 있고요. 정말 훈련이 고돼가지고 몸에 이상 신호가 났음에도 빠른 처치를 못해서 사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모든 환경에서 인간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했으면 왜 사망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하고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재명한테 불리하고 민주당한테 불리하면 언론들은 전부 주둥아리 쳐닫고 있고, 이재명한테 유리하면 아예 그냥 수필을 하나 쓰지, 소설을 쓰고 있잖아. 찬양을 하고. 무슨 북대지냐? 무슨 핑핑이야?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야? 독재 나라야? 자유가 없는 나라야? 이재명한테 어떻게든 불똥이 튀고 이재명한테 어떻게든 뭔가 손해날 것 같으니까 언론들 데스크에서 일제히 입에 자꾸 채워버리고, 그 신문사를 왜 하냐? 왜 유튜브나 하지? 야당에 불리하면은 언론에서 불 풀려서 아예 그냥 설탕 요만큼을 이따만한 솜사탕으로 만들어버리잖아. 그게 대한민국에 지금 썩어 빠진 언론 새끼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야. 나는 이 대처가 화가 난다고. 물론 국방부에서 무리하게 한 게 있어. 그거는 차후 문제라니까. 그거는 나중에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특검을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군 검찰이 수사를 하든 민간 검찰이 수사를 하든 그거는 차후 문제란 말이야. 지금 우리 무안공항 참사 보셨죠? 지금 그때 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너네들이 이건 내부 고발자 안 나올 것 같니? 니들은 피해갈 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항상 이야기했지. 민노총 묻으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형님들이 자꾸 놓치는 게 있어. 언론 노조, 교권 노조, 노조도 형님들 자신들의, 그러니까 사측과 학교도 생각하고 회사도 생각하고 노동자의 인권도 생각하는 노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판하는 노조는 뭡니까? 한노총하고 민노총입니다. 대한민국의 거대 양 노조. 이 새끼들은 그냥 간첩이야. 우리 국민들이 자꾸 이 논점을 벗어나기 시작해요. 이거 형님들 논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원흉은 노조에 있어요. 그런데 일반 노조가 아닌 민주노총이라는 거대 노조가 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의 적은 YTN도 아니고 언론사도 아니야. 결국 그 언론사에서 기생하고 있는 민주노총이라는 노조가 모든 기업에서 해를, 초인류 노조 삼성에 그 전부 민주노총 찌끄레기 새끼들 그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초인류 노조의 노조위원장 그 새끼
병신이에요, 형님. 내가 이거 한 번은 날 잡아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밑에 노조에서 영입한 애가 있습니다. 전직 코레일 노조 출신. 노조위원장이란 새끼가 전직 코레일 노조 출신의 노조를 데리고 와서 노조원을 데리고 와서 거기다 갖다 꽂은 거야. 그런데 자, 초인류 노조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갖다 꽂았을까? 지령받은 거지. 누구한테? 민주노총한테. 결국은 삼성 초인류 노조라는 노조위원장 이 새끼는 그냥 빙다리 핫바지 새끼예요. 형님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거 아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내가 이거 안 까발리려다가 노조위원장이란 새끼가 아무런 권한도 없고 지능 IQ 90이야 90. 이 새끼는 그냥 병신이라니까. 형님들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야. 내가 그냥 되도록이면은 왜냐하면 또 노조위원장 내보고 감싼다. 이 새끼 민주노총 출신이네. 뭐 또 고향이 또 잘못하면 민주노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 말을 참았는데 그 새끼 그냥 빙다리 핫바지 진 쪼다찌가 새끼예요. 초인류 노조인가 씨발 초저급 노조인가. 실제로는 이 새끼가 누구의 지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왜 전직 코레일의 강성 노조원을 삼성에 데리고 들어왔을까. 그리고 데리고 온지 영입한 지 6개월 만에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삼성에서 민주노총 1500명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와해됐다고 했죠. 언론에서는. 근데 제가 뭐랬습니까? 걔네들은 와해된 게 아니고 일반 노조에 흡수됐다. 그리고 민노총이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결국 이 사단이 벌어진 거야. 결국 지금 이번 사태는요. 총파업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님들에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뭐다? 자, 중요한 생산 라인. 중요한 생산 라인은 정상적으로 평시와 같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 생산 라인을 다 멈추고 파업에 들어갈 것인지.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해야 된댔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세히 지켜봐야 된다. 왜? 기존의 생산 라인을 유지한 채 파업에 들어간다는 거는 지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거고 만약에 전면 파업을 했다는 거는 얘는 그럴 감이 안 되는 애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민주노총 본진에서 오더가 내려온 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 노조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민노총이야 이 새끼들 전부 다. 그리고 형님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서는 안 될 게 민노총 출신이나 민노총과 함께 했던 새끼들은 거기에 동조하는 노조원까지 용서하면 안 된다야. 민노총에게 동조하는 새끼들은 뭐다? 공범이다. 삼성을 망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새끼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 새끼들의 목표는 애초에 처음에 이 새끼들에게 떨어진 지령은 무리한 협상을 요구하고 그 협상이 결렬되면은 무조건 전면 파업으로 가는 게 얘네들 오더였단 말이야. 제가 몇 번을 형님들에게 이야기해줍니까? 얘네들은 애초에 협상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옛날에 현대자동차 노조들이 파업했을 때 제가 이야기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협상. 아니 기본급 인상 그때 당시 0.7%였나? 아니 그 0.7% 기본급 인상하려고 이 사단을 지겼다고? 제가 그때 예전에 비판한 그 민노총 금속노조 파업 때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다. 그게 뭐였어요 결국 윤석열 정부 흔들기였잖아. 결국은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얘네들의 목표는 그냥 파업이에요. 전면 파업. 쉽게 말해서 삼성의 생산 라인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법원에서 지금 제동을 딱 끌었지. 하루입니다. 하루에 노조위원장과 그 밑에 있는 부위원들 하루 1,000만 원입니다. 민사법원에서 민사 31부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노조에서 하루 1억입니다. 삼성 노조는 두 종류가 있죠. 초인류 노조하고 지방 분권 노조.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 1억씩. 만약에 오늘도 생산 라인이 섰다? 그러면은 1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쯤 되면은 형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걱정하시는 형님들 많을 거예요. 그럼 삼성 주가 폭락해야지. 멀리 볼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형님들 삼성 주가가 폭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삼성 주가 거의 보합 수준으로 잘 흘러가고 있어요. 약간 조정받는 장 분위기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직 조정 안 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형님들 지금 국내 이슈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방송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 지금 외국인이 움직이고 있잖아. 외국인이 던지는 걸 지금 개미들이 받아먹고 있어. 그러니까 이딴 언론들 이야기 듣고 아니 뭐 조정장이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뭐 조정장이면 팔 거야? 뭐 안 그러면 더 살 거야? 사는 거는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사지도 않을 거고 팔지도 않을 거고 사는데 금액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결국 뭐야? 관심 둘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5년 지고 있을 건데. 자, 그렇게 노란봉투법으로 얼마나 YTN 노란봉투법 찬송가를 불렀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용비 어천가를 불렀잖아요. 누가? YTN이. 그러면서도 사내에 데스크에서 이거 물고 빨고 헐고 막 아주 똥구멍이 헐도록 핥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결국 YTN 영업 정지 위기에 찼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YTN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항의받았죠. 형님들은 이따위 언론에서 보도하는 경제 상식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을 보고 투자를 하면은요 형님들 거지 돼요. 거지 된다고. 야 뉴스에서 그러는데 뭐 삼성이 이번에 기술 막 개발했대. 야 그럼 삼성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망하는 거야.
야, 언론에서 삼성 좆됐대. 지금 와 미친다. 지금 삼성이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있었네. 공포의 사고, 호재에 팔아라. 가르쳐 주잖아. 자, 언론에 호재가 나오면은 이미 단물 다 빨아먹은 거야. 형님들한테 털기 들어가는 거라고. 물량 받아먹을 개미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와, 삼성에서 뭐 그래핀으로 새로운 배터리 뭐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 자, 개미들아 어서와. 우리가 던지는 거 받아 처먹어야지. 자, 개미들 갑니다. 자,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개미 새끼들 그게 독약인지도 모르고 막 받아 처먹지. 자, 그게 한국 언론을 보고 투자를 하면은요, 형님들 망해요. 글로벌 뉴스를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형님들에게 국제 정세를 알려드리는 게, 형님들 가만 들어보면은요, 제 국제 정세는요, 좌파나 빨갱이들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제 국제 정세 분석은요, 경제적 분석에 가깝습니다. 아, 지금 판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야, 그럼 여기 관련된 주가 뭐가 있을까? 야, 여기에 관련된 게 뭐가 있지? 야, 그럼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 야, 그럼 거기에 투자했던 거 지금 빼야 될 타이밍이야. 이런 큰 흐름을 형님들에게 알려드리는데, 형님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분석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은 빠르게 주식을 사고 팔고 하실 건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도파민에 쩔어가지고 질질질질질 흘리면서 댕기는 거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면은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정치는요, 정치가 움직이고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형님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정치가 움직입니다. 그걸 잊지만 정치는요, 시장 경제를 절대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YTN도 마찬가지야. 자, YTN 이게 형님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존에 최고 주주로 오른 게 호방건설인가? 뭐 하여튼 전라도 기업이 지금 YTN의 최고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 그리고 이 유진그룹. 자, 유진그룹이 전라도. 그래서 이 유진그룹과 사추위의 협상, 그러니까 사내 추진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노조들이 얘는 끼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응? 그런데 사측은 아니다. 유진그룹이 올라와야 된다.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이게 싸울 일도 아니야. 그러면은 봐봐. 그럼 노조들이 전라도 출신의 유진그룹을 배척하는 거 보니까 YTN 노조에는 뭔가 약간 전라도를 배척하는 것도 있는갑다. 아니에요, 형님들. 착각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YTN 노조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노조와 새로 들어온 최대 주주 기싸움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장악력을 가지고 파워 싸움하고 있다. 그래서 또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 와, YTN 노조 잘한다. 그래, 유진그룹은 몰아내야지. 유진그룹은 함께할 수 없다. 정치 편향성 뉴스들이 쏟아질 거다. 그딴 X 같은 소리 하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형님들, 저는 논평을 해드리니까 판단은 형님들이 하십시오. 멸공.